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취업시장을 전망해보는 취업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거기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의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취준생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취업뉴스를 통해 취업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어려워도 중소기업은 안 가 고백. 네, 오늘 날짜 기사인데요. 네. 심각한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뭐 중소기업들을 이제 안 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지금 취준생, 우리 졸업반 우리 친구들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되어가지고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 보고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게 사실 누구나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나는 중소기업 가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고 싶은 중소기업이 혹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혹시 뭐 기업명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기업 설명을 왔는데 심지어 중소기업 설명은 없고 중견기업까지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이 뭐 SM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배웠는데 중소기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거를 뭐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놓은 건 없어요. 근데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일단은 뭐 주식 상장을 기준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 하나는 법으로 뭐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을 법으로 구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걸로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긴 했는데, 일단 좀 쉽게 접근하려면 뭐 주식 상장 기준으로 설명하면 코스피라는 게 있고 코스닥이라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코넥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애 주식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이거 차이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들어봤다. 뭐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아침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건데 사실 제가 주식 관련해서는 조금 아직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뭐를 나타내는지. 뭐 차이점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예요. 규모 차이. 이게 좀 더 코스피가 좀 더 큰 기업 규모들, 그 다음에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쯤에 만들어놨던 그런 주식시장이고요. 더 큰 기업들의 모임, 좀 작은 기업들의 모임, 그리고 더 작은 기업들이 코넥스라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코넥스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 이런 규모로서 1000대 기업 정도, 그죠? 500대 기업, 300대 기업, 10대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 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 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더 작은 기업들, 그죠? 중기업, 소기업을 이제 묶는 건데, 여기에는 심지어 뭐 개인 사업자들도 있을 테고,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참고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뭐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나 1인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은 조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회사 자체를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법으로 회사를 인격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든 회사예요. 회사를 법으로 인격화한 거예요. 그죠? 법인이고, 이게 이제 법인은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율.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지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져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법인 회사라고 하고요. 뭐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의무들이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을 돈을 벌면은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돈 액수가 커지면은
그때부터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해집니다. 매출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는 중소기업이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너무 그렇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좀 정리를 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코넥스 기업이 됐던 코스다 기업이 됐던 그죠? 어디를 일단 들어가시고 네. 뭐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원서를 네. 내서 면접 보는 연습이 요즘에는 또 심지어 정부에서 면접 보면 돈을 줍니다. 기업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면접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보는 연습으로 네. 중소기업이 됐던 물론 합격이 돼서 조건이 괜찮은 것 같다. 네. 다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1년, 2년, 3년을 계속 다니다가 신입으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다. 물론 이게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33세까지도 뭐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네. 여성분들은 이제 군대 안 다녀온 나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합격하든 안 하든 일단 쓰시라. 어디든 쓰자. 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올 때 우산 뺀다. 카드사 이스타항공 미수금 지급 명령 신청. 요 이스타 항공도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제가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힘들지 않을까, 인수는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인수가 무산,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냥 끝났다, 네. 그냥 취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요 관계사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뭐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 지금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을 이스타 항공에 돈을 줬는데 다 환불이 발생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미리 그 미수금을 정부 법원에 얘기해서 그 돈을 이스타 항공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을까 지금 거기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상황인데, 네, 그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어렸을 때 아니면 최근에라도 뭐 지상직 뭐 이런 항공사나 승무원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비행기 탈 때마다 진짜 승무원 멋있다 하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약간 신체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키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아. 외모도 신뢰하는 이미지인데 왜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상직은 저희 과 선배들도 많이 가는 데라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엄청 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경쟁률도 되게 세고 제2 외국어를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은 했지만 그냥 생각만 아직 하고 있고, 승무원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스튜디오스 분들이 멋있어 보여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접었어요? 네. 네, 깔끔하네요. 지금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항공사들 지금 다 힘든데 어제 엊그저께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항공 그 물류를 활용을 해서 흑자를 났다는 물류 파트가 뉴스가 났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흑자가 났죠. 2분기 흑자가 났어요. 그죠? 의외네. 네, 흑자, 아시아나 흑자,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죠? 흑자잖아. 2분기 흑자잖아. 그죠?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화물을 실어서 한 건데 여기에는 1,500억 흑자를 냈대요. 네. 1,500억. 대한항공도 흑자를 냈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무급휴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급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흑자가 난 거죠? 직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흑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시적인 걸 수 있고 물론 나쁘진 않죠. 네. 하지만 지금 근로자들이 진짜 생기가 막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1년, 2년, 3년 후에도 공항 쪽은 취업을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벤처 투자 촉진법 첫 시행, VC업계 제2의 도약. 네. VC가 이제 벤처 캐피탈의 약자인데요. 네. 네. 이제 한국에는 벤처 캐피탈 협회라는 게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게 국가적 제도로서 네. 스타트업에 투자 지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 기업 이거 혹시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하는 회사인 거 같나요? 벤처 투자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이런 데도 있어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냥 뭐 벤처 기업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네.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네. 중소기업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벤처 투자 기업 하면 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네. 아닐까요? 네. 네. 여기 이 벤처 캐피탈 협회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142개 업체가 있대요. 무슨 투자, 무슨 벤처. 뭐 들어본 대교 들어봤죠, 그죠? 대성 들어봤나요? 대교 들어봤죠? 대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메가 스터디에서는 미래에셋 들어봤나요? 다 한 번씩. 보광 뭐 다 대기업 관련 네. 중견기업 관련 소프트뱅크 뭐 유명한 회사들 스마일게이트 게임 회사로 유명하죠. 네. 다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누구 돈으로 투자를 하는가? 누구 돈으로 할까요? 주로 기업의 돈으로 기업의 돈?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던 뭐 대교에서 하면 대교의 돈? 제 생각은 네, 기업 돈보다 약간 정부에서 그렇죠, 지원을 많이 그렇죠.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 그걸 다른 말로 모태 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그러니까 뭐 어미 모으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상하죠. 모태 펀드. 정부가 기금 예산을 벤처기업 창업에 직접 투자하고 벤처기업들 출자하는 상위 펀드를 말아. 그래서 아까 142개 업체가 나왔잖아요. 네. 네. 돈을 어디서 받아서 쓴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정부 돈을 이 142개의 업체가 받아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돈을 준다는 겁니다. 네. 즉, 이 회사 돈이 아니라 물론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액수는 50% 미만. 50% 미만이 뭐야? 아주 소액. 미미하고 대부분의 핵심은 정부 돈이고 결국 정부 돈은 누구 돈이다? 우리가 세금.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대표적인 게 뭐 국민연금 이런 거죠. 네. 국민연금의 돈을 일정 퍼센테이지를 의무적으로 누구한테 투자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여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많죠 지금. 과연 30년 후에 그 돈이 남아 있을 것인가? 그죠? 네. 남아 있을까요? 이게 뭐 잘 계속 운영이 된다면 뭐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비관적. 비관적이에요? 네. 저는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 1.%를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법이 들어있어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일로 넣어야 돼. 그리고 그 법엔 어떤 제한이 있느냐? 또 그 투자액의 일부는 성공을 시켜도 된다, 못해도 된다. 못해도 된다. 네. 네.
한 되게 뭐 예를 들면 10에서 20, 30%는 버려도 거의 표현이 이상한데 실패해도 되는 돈, 되는 돈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됩니다. 나머지 뭐 7에서 뭐 90%는 반드시 수익을 내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가이드가 있어. 그러면 이 142개 VC들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죠? 네. 79% 돈이 어디로 가요? 안정적인 기업, 위험성이 큰 기업, 안정적인 기업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벤처 캐피탈리스트, 캐피탈 왠지 뭐 돈 들어가니까 되게 돈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거 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대행사입니다. 대행사. 정부 돈의 운용 대행사인 거죠. 이해됐죠? 네. 그걸 알고선 가야 되는데 요 뉴스는 벤처 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이걸 더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고 핵심 중에 하나가 CVC라고 해갖고 컴퍼니죠. 대기업의 VC가 투자를 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었어요. 과거 법에는. 왜냐면 그게 너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대기업이 아주 싸기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해요? 다 투자를 해서 사실상 자회사로 만들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아주 소액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법도 지금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그 투자나 R&D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돈은 결국 여기 들어가는 돈은 결국 다 무슨 돈이냐면 결국 인건비예요. 사실상. 사실상 모든 기업 사업의 대부분 비용은 인건비가 큽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 인건비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기업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운영. 그죠? 뭐 임대료, 장치, 시설, 그죠? 네.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연구개발비도 사실상 무슨 돈? 인건비. 네. 연구원에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잘 돌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네. 구인, 취직, 취업, 채용 시장이 좀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활성화돼서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 모럴 해자드라고 그러죠. 실패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제대로 안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돈이 풀리면은 경제 활성화는 도움이 될까요?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해주면은 이제 벤처 업계에 대해서 좀만 얘기를 해주면 차등 의결권, 그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등. 네, 다른 말로는 복수 의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벤처 업계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벤치마킹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회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죠? 아마존, 또 애플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환경이 달라요 지금. 일단 벌써 우리나라는 모태펀드 정부 돈으로 벤처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차등 의결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차등 의결권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보면은 한 주는 1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그죠? 근데 미국은 10주의 회사가 있다면, 10주가 전부인 회사가 있다면, 특정인에게 1주를 주면서 10배의 권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9사람이 한 주씩 갖고 있다. 9명이.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9개의 주를 어떤 한 명이 갖고 있어. 네. 그냥 숫자로 봤을 때 1대 9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한 명이 10배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1주. 그렇죠. 1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 구글 다 이런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가 더 용이한 거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9주를 주면 무조건 회사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10주인 회사가 있다면, 그죠? 국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많은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지금 달라요. 네. 그래서 한국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갑자기 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선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입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얘기한 겁니다. 네. 중기부 코로나 극복 수출 지원 온라인 상담회 시장 및 테마별로 세분화. 이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들이나 뭐 기업들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이제 한다는 건데 예전에는 뭐 콘코엑스나 킨텍스, AT센터 이런 데서 전시회를 열었죠. 네. 상담회도 열고 이런 부스들을 통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회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AT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 네. 면접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면접이나 뭐 이런 거를 화상으로 해본 경험이 있나요? 면접 아니더라도 저는 화상 영어 한번 해본 적이 화상 영어. 네. 영어. 네, 또. 네, 저는 학교 기자단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막 극심할 때라서 네. 화상으로 면접을 본다고 혹시 하더라고요. 툴을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마 줌을 썼어요. 썼을 거예요. 오케이. 또 저는 스카이프. 툴로 해서 화상 영어를 하셨고. 네. 네.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음, 스카이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스카이프는 스카이프가 어떤 특징을 딱 갖고 있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써보면서 줌이 오히려 그 회의할 때 더 네. 적합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줌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줌은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발표나 그런 의견을 서로 공유하기에 조금 용이한 편이고 네. 네, 뭐 특히 뭐 학교에서도 줌을 이제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뭐 PPT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네. 좀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도 줌을 요즘에 오늘도 저 줌으로 그 면담이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일단은 화면이 넘어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어도 화면이 누군가 말할 때 그걸 인식을 해서 네, 바로 맞아요. 화면을 보여주고 그런 기능이 굉장히 신기했었고 요즘에 이게 대세인데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화상 면접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회사도 화상으로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벌써 궁금한. 그렇죠. 왜냐면 일단 안내가 나가요. 준비를 하시라. 상식적으로 그죠? 이런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앵글도 중요해요. 각도. 네, 이거는. 맞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네. 그죠? 잘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치대를 써서. 그죠? 근데 어떤 상관이 있었냐? 뭐 복도에서 얘기하거나 계단에서 얘기하거나 그죠? 이런 뭐 카페에서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통화 아니? 통화하죠. 그죠? 손으로 들고 그죠? 셀카 찍는. 왔다 갔다. 물론 집도 있었어요. 집도 있었는데 배경이 옷이랑 막 책장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집 구경. 그렇죠,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건데 네. 이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상식적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 솔직히 상식적이지만 결국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음질, 음성, 그죠? 같은 또 뭐 인터넷 환경 끊김 현상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거는 본인이 하기 전에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겠죠. 인터넷 환경, 뭐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안 들어서 이어폰 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첫 이야기할 때 어디에 지원하시라? 중소기업 지원하시라.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 멀리 있는 곳, 그죠? 화상 면접 보는 곳으로 지원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 되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라고 해서 네. 뭐 어떤 솔루션은 뭐 눈동자, 뭐 눈빛, 눈빛이 아니라 눈 뭐라고 해야 되죠? 눈 동공 흔들림. 동공 뭐 위치, 뭐 눈 위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기계가 하는 거죠 다. 질문을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괜찮은 사람만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특히 줌 같은 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줌도 은근히 복잡합니다. 네, 방에 맞아요.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기본 세팅이 음성이나 뭐 화면이 이렇게 언셀렉트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을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다 하나하나 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네. 그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죠? 결국은 많이 써봐야겠네요. 그쵸.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네. 저도 오늘 면접 봤어요. 저희 기업 관련된 게 오늘 해외 진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거기 저희도 면접을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초 정도 소리도 안 들리고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줌을 썼는데 아, 저도 한 달 전에 썼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 음성 아이콘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언셀러 했더니만 네. 그래서 쪽 관계자가 목소리 들리시냐고. 아, 네, 들립니다. 했는데 면접관들이, 심사관들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기분이 나빴나 봐. 벌써 빨간 벌써. 때문에. 그래서 연습들을 하시라. 괜찮죠? 네. KT 실감미디어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총 상금 3억 원. 네. 오늘 주제는 공모전에 관해서 짧게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공모전들, 예, 혹시 뭐 기업에서 하는 혹은 정부에서 하는 공모전 나간 경험이 있다면 잠깐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원주시청에서 개최한 지역 홍보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원주 시청에서 하는 네. 수상을 했나요? 입상했어요. 아, 입상했어요. 네, 좋네요. 네. 저도 2개 정도 나가봤는데 네. 이제 서대문구 네. 블로그 홍보 공모전이랑 네, 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네. 한국직업방송 영상카드뉴스 공모전에 나갔는데요. 네. 서대문구 블로그 홍보전은 네. 이제 직접 다니고 촬영할 게 많아서 네. 한 준비하는데 2, 3주를 했는데 네. 너무 광탈했더라고요. 어. 네, 빨리 탈락해서 아쉬웠고 네. 오히려 한국직업방송 카드뉴스 부분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그거 한 2, 3일 빨리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대상을 타게 돼서 대상을 탔어요. 네, 준비 기간이랑 크게 관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하고자 얘기는 일단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업에서 하는 거는 메이저급 기업 것만 솔직히 얘기하면 도움이 돼요. 네, 왜냐면 그쵸. 네, 공모전하고 대외 활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기업도 그걸 알아요. 얘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 활동 열심히 했구나. 근데 뭐 다 잘하면 좋지만 특정 부분,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특정 부분이 좀 약한데 학점이라든지, 그죠? 네. 꼭 나오는 게 난 공모전 대외 활동 열심히 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정말 얘기하면 메이저급 기업,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뭐 코스피 기업, 네. 코스닥도 안 돼. 코스닥의 100대 기업, 더 나아가서 10대 기업, 진짜 알아주는데 삼성, LG, 현대 이런 급은 하셔도 된다. 그 외의 거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시라. 공모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거는 네. 정부 것은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대통령상, 총리상, 근데요. 네. 장관상, 어, 시장상, 그죠? 또 도지사장. 네. 아니고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 하는 거. 아니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걸 목표로 하시라. 여기는 그 외 기업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큰 상 하나랑 네. 여러 이제 조금 네임밸류가 없는 상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당연히 큰 상 하나죠. 큰 상 하나 네, 해보시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간의 활용이에요. 결국. 활용인데 어설픈 거 하느니 차라리 공부 더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격증을 따거나, 그죠? 학점을 따거나, 그죠? 많은 학생들이 저희 정말 많이 만났는데 다 이거예요, 다. 그렇죠. 대외 활동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기본적인 어학 점수도 안 돼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도피인 거야. 이걸 하는 얘기가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 자기 선배 중에 누가 이걸 해서 지금 어디 들어가서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자기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올인하면 안 돼요. 네.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아래 나온 게 먼저예요. 만들고 가세요. 네. 나 이거 안 좋아. 삼성, LG, 현대에서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할 수 받는 거 확실하면 하세요. 네. 굉장히 힘들다. 확실하게.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올인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시간 활용은 핵심은 여기 특히 학점이 중요하죠. 네. 학점이 중요해요. 학점은 보통 이제 많이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괜찮다고 할 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뭐. 높으면 좋고. 기준을 그래도 좀 네, 그래도 한 제시하신다면 3.5 이상은 4.5 만점에 3.5 이상. 3.5 이상 여기 집중한 사람들은 다 3.5 이하였어요. 거의 다 90% 80% 확률로. 네. 그래서 학점은 3.5 이상 만들어주면 좋죠. 네. 물론 기업 특징이 있고 또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뭐 안 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이게 성실함의 척도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나옵니다. 뭐 그 아우라가 보여요. 그죠? 네. 대외 활동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 보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기본을 하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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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올해 온라인으로 국민평가당 1만 명 모집. 네, 이거는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 아까 전에 VC 펀딩 얘기했는데 창업 공모전을 열고 국민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네. 선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 35개 팀을 10월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 창업에 혹시 관심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자. 네. 대학생 창업, 취준생 창업. 네. 저는 뭐 창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일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이미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제가 방을 알아보러 많이 다녀야 돼서 네. 그 시간적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요즘 뭐 VR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다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VR을 이용한 부동산 이제 방 투어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뒤에 그런 뭐 직방이나 이런 데서 네.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약간 뭐였지? 위암을 걸린 분들을 위한 도시락이나 뭐 장염이 걸린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락? 네, 맞춤형 도시락. 도시락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네. 혹시 지인들 중에는 있나요? 나 아는 사람이 창업했다. 대학생 때.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네. 누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안 알려주더라고. 자기가 무슨 창업을 했는지. 그런가요? 왜 안 알려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공덕역 중에 프론트원이라고 하는 전 요 건물 앞에 가봤는데 저번 주에 거기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수준의 스타트업 센터가 생겼어요. 이 건물 통째가 창업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공덕역에 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 체험은 위험하다. 네. 부정적입니다. 네. 네. 그럼 언제 창업하느냐? 조직생활, 혹은 사회생활. 네. 좀 겪고 나서. 맞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일 경험이 한 5년 이상 네.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문서인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이거 앞에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주거복은 뭐냐? 빌 게이츠는 뭐냐? 그죠? 다 중퇴잖아요, 대학생. 네. 사례로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이분도 대학원 때 중퇴했어요. 예. 네. 일론 머스크 누구죠? 테슬라, MS. 그죠? 네. 주거복은 뭐예요? 네. 페이스북. 그죠? 네. 다 중퇴. 스티브 잡스. 래퍼들도 중퇴가 유행이라는데. 중퇴, 애플,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이 정도? 베조스는 조직생활 좀 한 것 같은데. 금융사에서 좀 근무했던 것 같은데. 아마존 일단 뺍시다 그럼.
빌 게이츠는 이미 중학교 때 하여튼 교과 과정을 다 끝냈고 고등학교 때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다 네. 겪었던 사람. 주커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음원 공유 앱인가를 개발을 해서 MS에 인수될 뻔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분 내가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환경이 어떻다? 다르다.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요, 우리랑. 성공 사례로서 한마디로 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 취준생들 뭐 알바 경험이 있죠. 그래 알바라도 오래 했으면 괜찮아. 5년은 안 될걸요 그래도. 그죠? 대학교 4년에서 4년이잖아요. 네. 풀타임으로 못 하잖아. 그죠? 네. 주말에만 잠깐 끼적끼적 했겠죠. 그래서 일다운 일을 5년 이상 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례 뭐 대표적인 IT 지금 1000대 기업에 들어가는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카카오, 네이버 그죠? IT 기업만 해서 지금 좀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회사들 넥슨 뭐 NC소프트 다 모두 다 창업자들 다 회사 생활을 했다 안 했다. 일경험 5년 이상 있으셨던 분들 대학생 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창업해서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에 오른 기업들은 다 조직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하는 취업 교육 취업 약간 공모전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보셔야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게 또 분위기라는 게 이게 뭐냐 문화라는 게 시기와 질투가 심합니다. 통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문화라고 할까요? 네. 아니 20살짜리가 막 크게 성공을 하면 공격이 막 들어와요. 발목을 다 잡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잡죠. 깎아내리려고. 그러니까 없는 잘못도 만들어낼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일은 도전 물론 해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 하지만 일단 조직 일 경험을 한번 해보죠. 뭐 20살부터 18살부터 5년 하면은 23살입니다. 그때부터 창업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네. 대학교들을 보면 네. 창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네. 심지어 학교 자체에서 네. 창업 대학을 만든다고 할 네, 네.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경험용이지, 그죠? 네. 경험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경험용으로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그리고 그런 창업대학 그러니까 대학생이 창업해서 뭘 한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교수님들이랑. 근데 제가 나눴던 모든 교수님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은 이런 이야기에 동감을 하셨습니다. 자기네 학교에서도 창업 공모전, 창업 전공 다 있는데 조직 생활이 필수다. 하고 사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은 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창업 관련 학과 교수님들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혹시라도 그런 건 없겠지만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네. 어제도 저한테 누가 상담이 왔었어요. 상담 왔었는데 공부하라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을 갖추시라. 그럼 창업은 누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하자고 합니다. 준비가 돼 있다면 능력이 출중하다면 네. 그죠? 저런 또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적 자원도 쌓여서 그렇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게요. 네, 그만으로 정리하죠. 예.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이 과정을 오직 버티신 것만으로도 많은 성장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 취업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